옛날 옛적 깊고 푸른 산속에 오누이가 살았습니다. 오빠는 꾀가 많고 동생은 마음씨가 따뜻하여 마을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커다란 슬픔이 있었으니 바로 사랑했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누이는 항상 서로에게 의지하며 씩씩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오누이는 숲속에서 일을 하다가 지친 나머지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오빠는 동생과 함께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소리는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나왔고 그곳에는 낯선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오누이는 할머니가 너무 늙고 지쳐 보여 먹을 것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누이에게 고맙다며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사람이 아닌 천상의 존재로서 하늘과 지구를 연결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임무를 수행해온 탓에 힘이 다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지상을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누이가 할머니를 도와준 덕분에 할머니는 새로운 힘을 얻어 천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떠나기 전 오누이에게 3가지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든 먹을 수 있는 마법의 식탁보, 두 번째는 위험할 때마다 오누이를 보호해줄 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을 허락하는 마법의 깃털이었습니다. 오누이는 깊은 감사를 표하며 할머니를 배웅했습니다. 그 후로 오누이는 마법의 식탁보 덕에 풍족하게 살 수 있었고 반지 덕에 많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빠는 하늘에 대한 호기심을 놓지 못했고 결국 동생과 함께 마법의 깃털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깃털을 손에 쥐고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해와 달의 신비로운 세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해와 달의 나라에서 머물며 하늘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해가 되었고 항상 밝은 빛으로 세상을 비추며 낮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달이 되어 어둠 속에서 부드러운 빛을 나누며 밤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누이는 서로 떨어져 지내야 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지구와 우주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행복한 마음으로 임무를 다했습니다. 그들은 늘 같은 하늘 아래에서 서로를 생각하며 해와 달이 되어 세상을 밝혀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조선시대에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 놀부는 부유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동생 흥부는 매우 가난하였으나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두 형제는 피가 섞인 형제였으나 그들의 삶은 마치 밤과 낮처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흉한 질병이 돌던 어느 해 흥부는 놀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놀부는 냉정하게 문을 닫아 버리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흥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형의 집을 찾아갔지만 받는 것은 매정한 거절뿐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어느 날 흥부의 초라한 집 마룻바닥에 다리가 부러진 제비 한 마리가 떨어졌습니다. 흥부는 마음이 아팠고 제비를 집으로 데려와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 후 제비는 날갯짓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흥부의 집을 떠났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제비는 부러진 다리가 완치되어 되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보답을 가지고 찾아왔으니 그것은 바로 한 톨의 씨앗이었습니다. 흥부는 이를 심었고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씨앗은 하루가 멀다 하고 급성장하여 탐스러운 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박을 열어본 흥부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안에는 엄청난 양의 보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흥부는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형 놀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놀부는 질투가 많았기 때문에 동생이 부자가 된 것이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자신도 박에서 보물을 얻고자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는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비는 속뜻을 모른 채 놀부의 보살핌을 받았고 놀부는 한 해가 지나고 제비가 자신에게 씨앗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놀부의 기대는 곧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박이 열렸을 때 보물 대신 무서운 귀신과 재앙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놀부에게 달려들어 그를 혼쭐 내주고 그가 그동안 탐욕스럽게 모아둔 부를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결국 놀부는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고 흥부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착한 마음씨의 흥부는 형을 감싸 안으며 그를 용서했고
두 형제는 이후 함께 서로를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행과 악행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며 착한 마음씨와 진심 어린 친절함이 결국 가장 큰 보답을 얻는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날 깊은 산속에 아주 용맹스럽고 무섭기로 소문난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 호랑이는 언제나 자신감에 차 있었고 어느 누구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배가 몹시 고파진 호랑이는 먹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산길을 터덜터덜 걸으며 먹잇감을 찾아 헤매던 중 우연히 마을 근처까지 내려오게 되었어요. 시장기가 점점 더 가중되던 호랑이는 마침내 한 집의 마루 아래에 숨어서 무언가 먹을 것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집에서는 아기가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저 울음소리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받을 신호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고 그 집의 어머니는 어떻게든 아기를 달래보려고 여러 방법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아기는 쉽게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그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아가 울지 말렴, 저기 무서운 호랑이가 온다고 말하며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기는 여전히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호랑이가 아니라 꽃가마 여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뚝 그치고 놀라움에 찬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더니 결국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호랑이는 그것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라, 나는 그토록 무섭다고 생각됐는데 곶감보다 못한가라고 생각하며 자존심이 상해 버렸지요. 호랑이는 곶감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졌고 어떻게 생긴 것이길래 아이를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호랑이는 그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곶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어두운 밤 마침 그 집에서 나오는 곶감을 발견하고는 얼른 달려가 보니 그것은 마른 감이었습니다. 호랑이는 곶감을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그 후로 호랑이는 다시는 곶감을 본 적은 없지만 항상 곶감 이야기를 들으면 겁을 먹고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그 호랑이는 곶감의 공포를 조금씩 잊어갔지만 그 마을에서는 영원히 호랑이보다 무서운 곶감이라는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전해 내려왔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적에 어떤 작은 마을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오누이 영희와 철수가 있었습니다. 영희는 예쁜 여동생이고 철수는 씩씩한 오빠였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열심히 일을 하며 가족을 돌봤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급하게 장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떠나기 전에 아이들에게 나쁜 사람이 와도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저물 무렵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누이는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문 건너에서 얘들아, 엄마야, 문 좀 열어다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어머니의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영희와 철수는 목소리가 낯설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시 문을 두드리며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얘들아, 정말 엄마야, 장에서 사온 호떡도 있다. 순간 호떡 냄새가 집을 가득 채우자 영희는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 문 밖에 서 있던 것은 다름 아닌 무시무시한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입맛을 다시며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철수는 동생 영희의 손을 잡고 집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호랑이는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오누이는 산속으로 도망가며 마침내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는 나무 아래에 도달하여도 아이를 노려보며 이를 드렁드렁 갈았습니다. 이때 영희는 기지를 발휘해 하늘에 신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님, 하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만약 우리를 살려주신다면 떡 하나 드릴게요. 그 순간 하늘에서 튼튼한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두 아이는 그 밧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는 그 모습을 보고 질투와 탐욕에 휩싸여 자신도 똑같이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하늘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늘님, 나도 밧줄 좀 내려주세요. 대신 떡벌레 2마리를 드릴게요. 순간 하늘에서 썩은 밧줄이 내려왔고 호랑이는 기뻐하며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밧줄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사히 하늘에 도달한 영희와 철수는 해와 달이 되었습니다. 하늘님은 그들의 용기와 지혜를 기특히 여겨 영희를 밤을 밝히는 달로,
철수를 낮을 밝히는 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낮에 해를 보고 밤에 달을 보며 오누이를 기억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시리도록 아름다운 산이 병풍처럼 둘러진 작은 마을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 놀부는 재산을 쌓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집착했으며 동생 흥부는 마음씨가 착하고 남을 돕기를 좋아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래 동화 흥부와 놀부의 연장선에서 이어지는 조금 더 길고 깊은 이야기입니다. 흥부가 제비에게 먹이를 주고 다리를 치료해 주어 보훈을 받았던 날들, 이후에도 많은 시간이 흘렀답니다. 흥분의 가족은 제비가 물어다준 박씨 덕분에 전보다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과도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부의 형 놀부는 여전히 마음에서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놀부는 흥부의 불로소득을 질투하면서도 겉으로는 그의 행복을 축하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흥부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놀부는 새로운 꾀를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놀부는 마을의 점쟁이를 찾아가 자신의 면모를 숨기며 물었어요. 저는 형제로부터 좀 더 많은 행복을 얻고 싶습니다. 훌륭한 방법이 있을까요? 점쟁이는 놀부의 속셈을 간파했지만 그의 음흉한 미소를 보고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자네가 진정으로 행복을 원한다면 다른 길을 택해야 할 걸세. 하지만 자네의 욕망을 채우고자 한다면 남의 것을 빼앗기보다는 자네 스스로 충분히 노력해야 할 것이야. 놀부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실패를 예감했지만 욕망을 버리지 못해 결국 자신 스스로 가짜 박씨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흥부가 사용하였던 박씨의 형태를 분석하며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비를 속여 함정을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고 그는 많은 시간을 이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계속된 실패에 지친 놀부는 어느 날 자신의 노력은 잠시 접어두고 흥부를 찾아갔습니다. 흥부는 오랜만에 형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돌아오면서 꼭 맛있는 식사를 하고 가세요. 흥부는 형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음식을 대접하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부는 그때서야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흥부가 행복한 이유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가족, 그리고 소중한 이웃들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마침내 놀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서야 알아차리다니.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염원을 채운 행복한 꿈을 꾸며 여생을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흥부와 놀부는 마을의 모범적인 형제가 되어 서로를 돕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날들을 보냈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회자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진정한 형제와 행복의 의미를 배워갔습니다.